한 달간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올해 62세가 된 김정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었는지, 이 기다림의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고 있어요. 38살 된 장남 민준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 결혼해서 예쁜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36살 된 장녀 지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아직 미혼이고요. 막내인 민우는 32살이며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그들의 삶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어요. 제 하루는 보통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해외에 있는 막내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혜에게는 아침 챙겨 먹었니? 라고 물어보죠. 주말이면 장남 민준이네 집에 가서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텐데 라는 말을 참지 못했어요. 손녀 나연이의 옷차림을 챙기고 장난감을 사주고 공부를 봐주려고 했죠.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택배로 지혜에게는 건강식품을, 민준이네 가족에게는 반찬을, 해외에 있는 막내에게는 한국 과자를 보냈죠. 저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준이의 짧은 답장. 엄마, 저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혜의 바쁜 목소리. 키읔키읔 알았어요. 막내 민우의 건조한 이모티콘. 그래도 저는 계속 연락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나연이 사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서운했고, 지혜가 제가 보낸 품을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물어봤죠. 민유가 답장이 없으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도 왜 연락이 없니? 무슨 일 있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됐습니다. 답장이 늦어지거나 아예 무응답인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뜸했던 민우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받았더니 첫 마디가 엄마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서운한 마음만 남는 걸까? 다음 날 친구 미숙이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야, 나도 똑같았어. 근데 가족 상담사에게 상담받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 미숙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질 수 있대. 이걸 기다림의 역설이라고 하더라고. 기다림의 역설.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면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다가온다는 거야. 우리가 계속 먼저 연락하면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소중함을 못 느낀다는 거지. 미숙이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내가 연락 안 하면 아이들도 연락 안 할 텐데.
그럼 아이들이 영영 연락 안 하면 어떡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이는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어.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지 그래.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다음 날 미숙이가 소개해준 가족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설명하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김정희님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면 자녀들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연락을 안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건가요? 단순히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먼저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상담사가 알려준 3가지는 이랬어요. 첫째, 자신만이 즐거운 생활을 만드세요. 자녀들이 엄마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자녀가 연락했을 때는 긍정적이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세요. 왜 이제야 연락했니가 아니라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라고 말하세요. 셋째,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상담사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만 실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지 않으려고 해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민준이네 아기는 잘 크고 있는지, 지혜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해외에 있는 막내가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담사의 조언대로 제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오래전부터 관심 있던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고 텃밭 가꾸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뤄왔던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휴대폰을 여러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려는 충동과 싸웠죠. 특히 손녀 나연이 생각이 날 때면 더 그랬어요. 나연아, 할머니가 예쁜 옷 봤는데 한번 입어볼래? 라고 문자하려다가 휴대폰을 멀리 던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교실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갔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문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면 그 시간에 텃밭에 가서 채소를 돌보거나 남편과 산책을 나갔어요. 신기한 것은 남편도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퇴직 후 TV만 보던 남편이 저와 함께 산책도 나가고 요리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요즘 활기차 보여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상담사의 말을 떠올리며 제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텃밭 채소로 만든 요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댓글로 소통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약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지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궁금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가 먼저 연락해온 거예요. 얼른 답장하고 싶었지만 상담사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긍정적이고 편안하게, 하지만 너무 들뜬 모습은 보이지 말자. 응, 요즘 스마트폰 교실 다니느라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 지혜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인스타그램 봤어요. 텃밭 채소로 만든 요리들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엄마 음식이 먹고 싶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언제든 와도 좋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주말에 지혜가 집에 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살 빠진 것 같다며 잔소리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있냐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것들과 텃밭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어요. 지혜는 제 변화에 놀라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밝아 보이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요즘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너도 일은 잘 되어가니? 그러자 지혜가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 직장에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혜가 돌아간 다음 날, 장남 민준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물론 시간이 됐죠. 하지만 전과 달리 당연한 할머니가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래, 이번 주말에 와. 나연이 보면 좋겠다 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네 가족이 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않았고 나연이에게도 과한 애정 표현 대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대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나연이가 저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너무 붙잡으려고 해서 그랬는지. 나연이가 종종 할머니를 피하곤 했거든요. 식사 시간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더 여유로워 보이세요. 며느리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전에는 나연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편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상담사의 조언대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해 주니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해외에 있는 민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거든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제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이제 영상 편집도 배우기 시작했고 텃밭 채소로 요리하는 짧은 클립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팔로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민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우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SNS도 하고 요리 영상도 올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세요. 민우가 제 인스타그램을 본 거였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요즘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민우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미안해하면서요. 전에 같았으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민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나고 나서 민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저한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는 말씀만 하셔서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정말 편안했어요.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민우와의 영상통화 후 저는 가족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막내까지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역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공간을 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상담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드문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죠. 엄마가 항상 먼저 연락했을 때는 그 가치를 못 느꼈지만 연락이 줄어들자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둘째, 자율성의 원리가 있어요. 인간은 강요받을 때보다 스스로 선택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해야 하니까 가안이라 하고 싶어서 연락할 때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셋째, 거울 효과가 있어요.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를 보며 자녀들도 그 에너지에 끌리게 됩니다. 김정희 님이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SNS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자녀들의 관심과 존경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반대로 제 삶에 충실하고 행복해질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오고 관계가 개선되자 저는 다시 예전처럼 과하게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거든요. 특히 민준이네 나연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자제했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라며 공감해 주기만 했죠. 놀랍게도 아들 내외는 제가 조언하지 않고 들어만 주는 것에 더 고마워했어요. 엄마, 그냥 들어만 주셔도 큰 위로가 돼요. 전에는 항상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셔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니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제야 진짜 소통이 시작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다림의 역설은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남편에게도 자주 잔소리하고 챙기려 했는데 이제는 그의 공간을 존중해 주니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 옆에 있으면 편안해. 남편의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혼 40년 만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지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모일까요? 민우가 휴가 받아서 한국에 잠시 들어온대요. 민유가 갑자기 한국에 온다니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죠. 그래, 좋지. 모두 우리 집에서 모이자. 민준이도 답장했습니다. 저희도 갈게요. 나연이도 삼촌 보고 싶대요. 모두가 모이는 자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전에 같았으면 온갖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하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잔소리하며 완벽한 모임을 만들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다들 각자 먹고 싶은 음식 하나씩 가져오는 건 어때요? 저는 엄마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지혜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민준이는 치킨을 사오겠다고 했고 남편은 과일을 준비하겠다고 했죠. 저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만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전에 저였다면 절대 수용하지 못했을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모두가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민우의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안아주며 보니까 좋다 라고만 말했죠. 민우도 어색하게 웃으며 안아주었어요. 식탁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로 풍성해졌습니다. 전처럼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상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식사 중에 민우가 문득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 온 김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현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해외에서의 결혼이라니 전에 같았으면 바로 반대했을 겁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해야지. 멀리 사는데 어떻게 자주 보냐 등등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이야기해 줄래?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영어 강사로 일하는 지적인 여성이라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화상통화로 인사드릴게요. 엄마가 인스타그램도 하시니까 거기로 자주 소통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민우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기 두려워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테고 오더라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지혜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는 가족 모임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엄마가 변해서 우리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랑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 그냥 행복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민우의 결혼 이야기 후 약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우의 여자친구 에밀리와 화상통화로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사려 깊고 따뜻한 아이더라고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었어요. 전에 같았으면 한국 며느리가 아니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단지 민우가 행복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지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창업 계획을 상담하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전에 같았으면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말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봐.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해. 지혜는 제 말에 놀란 듯 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엄마가 반대할까봐. 하지만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지셔서 용기를 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제가 아이들의 선택을 얼마나 많이 제한했는지, 그들이 제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엄마에게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해. 엄마는 내 편이니까. 그렇게 지혜는 창업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그저 묵묵히 응원했어요. 가끔 조언을 구하면 제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지혜가 내리도록 했죠. 그렇게 몇 달 후, 지혜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개업식 날, 지혜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엄마, 이건 저희 스튜디오의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제 텃밭 이야기와 요리 레시피를 담은 작은 책자였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예쁘게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만든 거였죠. 표지에는 우리 엄마의 행복한 텃밭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어? 정말 예쁘다. 엄마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엄마가 자신만의 일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단순히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와 요리가 딸에게 영감을 줬다니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혜가 그 책자를 온라인에서 소량 판매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허락했죠. 그리고 한 달 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혜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엄마 책이 입소문을 타고 있어요. 처음에 50부만 인쇄했는데 다 팔렸어요. 그리고 지역 방송에서 엄마를 인터뷰하고 싶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TV에 나온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혜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냈고, 결국 지역 방송에 신시니어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 코너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방송에서는 제 텃밭과 요리, 그리고 인스타그램 활동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바로 기다림의 역설이었죠. 제가 어떻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제 삶에 집중하자.
오히려 아이들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방송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가족 관계 만들기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에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60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텃밭 가꾸기와 요리를 통한 힐링, 그리고 건강한 가족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제 인생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에 있는 민우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결혼식 날짜가 확정됐다는 거였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제안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요? 에밀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식 결혼식을 해보고 싶대요. 저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결혼식 준비는 정말 많은 일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결혼식은 아니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게 할 거예요. 장소도 이미 알아봤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준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하며 모든 것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민우의 계획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은 했습니다. 음식은 엄마가 좀 도와줄까? 한국 음식을 에밀리 가족에게도 대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우는 기뻐하며 동의했고, 저는 특별한 한식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해외에서 에밀리의 가족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는 긴장됐지만 음식이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을 에밀리의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시어머니를 두다니 우리 딸이 정말 복이 많네요. 에밀리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식을 통해 마음이 통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우와 에밀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의식을 진행했어요. 민준이네 가족, 지혜, 그리고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인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축하 영상이었어요.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영상 편집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것이죠. 영상에는 민우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에밀리와 함께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엄마는 항상 너희를 응원해.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을게.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자유롭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영상이 끝나고 민우가 저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자주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결혼식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65세가 되었고, 시니어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답니다. 텃밭 가꾸기와 요리에서 시작해서 건강한 가족 관계 만들기까지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행복해요. 지혜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는 큰 회사의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놀라운 소식도 들려주었죠. 7년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왜 진작 결혼 안 했니? 나이가 많아지잖아. 라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축하해주고 지지해줄 뿐이에요. 엄마 결혼식은 작게 할 거예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으려고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장남 민준이네 가족도 변화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과감한 결정이었지만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변화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엄마가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나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주말마다 제 텃밭을 돕는 걸 좋아해요. 함께 채소를 가꾸고 요리하는 시간이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해외에 있는 민우 부부는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는데 에밀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내년 봄에 제가 또 할머니가 된답니다. 처음에는 출산할 때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에 걱정도 됐지만 곧 마음을 다스렸어요. 민우 부부는 충분히 현명하고 에밀리의 부모님도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요. 대신 출산 후에 한국에 방문하면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아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젊었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중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미뤄두었던 여행이었죠. 남편이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어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부부 여행 목표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조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지금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역설이 제 삶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예요. 자녀들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 제 자신을 발견하는 자유, 자녀들도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녀들과 연락하고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연락이 의무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그리움과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요즘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져야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자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얻게 되는 관계의 깊이와 풍요로움은 그 어떤 희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기다림의 역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공감하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행복한 관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다림의 역설을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이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